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첼렐렌지 하여튼 그 커피를 이제 볶을 예정인데요. 커피가 에디오피아 커피 중에서는 저희 기준으로는 제일 약배전 커피예요. 약배전 커피를 과연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 왜 약배전으로 볶는지, 커피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100g을 저희 HB 로스터기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투입 온도는 190에서 200도 하이에서 넣을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190도가 됐거든요. 190도가 됐으니까 페퍼는 다에 맞춰놓고 195도에 투입하겠습니다. 투입하고 100장이 100g짜리 로스터기 600g을 넣었기 때문에 화력은 최소 80% 이상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로스터기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중국산 로스터고요. 국제에서 요즘 상당히 제품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알리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샤오미에서 애플도 포기한 자동차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나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일단 에디오피아 이거 첼렐렌지 약배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샘플 로스팅을 했을 때 수박 같은 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밝은 류의 수박 같은 맛이 났는데 이 맛이 약배전에서 났기 때문에 이 맛을 고객들에게 선보이자 해서 약배전을 하는 거고요. 약배전이라는 것은 커피 로스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레어라고 하지만 정말 덜 익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핏기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60도 이상의 단백질을 익힌 다음에 주는 게 레어예요. 그래가지고 침구 온도가 60도 이상 켜야지 그걸 레어라고 말하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속까지 다 익은 상태에서 직접 뽑아야 그게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약배전 커피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약배전으로 볶아도 커피가 맛있는 이유는 우리가 레어로 먹었을 때 왜 레어로 커피가 고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먹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덜 볶았을 때, 레어로 깠을 때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향미, 특정한 향미가 잘 표현이 되니 우리가 약배전 먹는 건데, 저희는 이제 커피 노트에 이제 수박이라고 적었어요. 워터멜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적긴 했는데, 혹시 고대 수박 본 적 있나요? 그 유전자 변형이 개량되기 전에 수박을 보면은 오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단맛이 만약에 안 돌면 오이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오이가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쓴맛으로 인식되거나 그래서 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이를 만약에 쓴맛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슈퍼테이스터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쓴맛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오이랑 오이 같은 시원한, 대부분은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오이 같은 시원한 느낌을 쓴맛으로 인식하는 것은 슈퍼테이스트, 미래세포가 남들보다 좀 더 많거나 혹은 남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맛을 좀 더 많이 감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미식에 있어서 보면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예민하게 들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장점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까다롭거든요. 먹는 거 까탈스럽게 보는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맛과 향이 나는지 볶는 거고요. 에디오피 지역의 커피는 예가체프 지역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넓기 때문에 커피가 나오는 지역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커피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적인 것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에디오피아 커피 맡았을 때 꽃향과 과일향, 이 향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에디오피아 커피들을 급이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에디오피아 이슈들이 많아요. 기상이유라 이런 것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에디오피아 커피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커피는 그 전에 있었던 커피고요. 수박 같다는 건 뭐냐면은 몸에 뜨거운 기운을 약간 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찍어놓고 커피를 수입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산지가면 다양한데 한국에 들어오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왜 한정적이냐면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한정된 커피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커피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양한 맛들을 인정하고 그런 맛들에 대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먹으면 되는 것들인데, 막 안 좋다고 이제 업자들끼리 마케팅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저집 커피 맛없고 이거 맛있어. 근데 다 알잖아요. 정부가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장점이 뭐냐면 모든 정보들이 거의 오픈돼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다 보니 저급 커피가 싼 커피가 맛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싼 커피는 그냥 싼 커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즐기는 수준이 조금씩 다른 거죠. 고급 커피를 즐긴다고 하면 난 수준이 조금 높은 거고, 음악도 취향별로 나뉘잖아요. 음악을 뭐 내가 클래식 듣는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한 잔을 먹는데 원가로 지고 집에서 먹으면 그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클래식을 즐기느냐 아니면 재즈나 뭐 다른 뭐 대중 음악을 즐기느냐의 차이인 것처럼 커피도
자체를 저급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먹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맛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 질 나쁜 걸 먹다가 질 높은 걸 한번 먹으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내 수준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190도까지 올라갔어요. 짧은 사이즈를 190도까지 올라갔고요. 화력은 한 이 로터 기준으로 80%를 줘가지고 지금 하고 색깔은 발변으로 생각보다 빨리 변했고요. 이제 1팝이 터질 텐데 이제 약회전이기 때문에 1팝 끝나자마자 구건택이 바뀌자마자 뽑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조금이라도 잘못 뽑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수박이 아니라 오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특정 몇몇 사람이 쓰다고 인식했죠. 망한 커피가 돼요. 이 비싼 커피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1팝이 터졌어요. 1팝이 터졌고 화력을 크로마티를 분명히 그대로 이어가면서 색깔이 바뀌는 과정들이랑 팝이 나는 소리를 통해서 배출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이제 색깔이 이제 투시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1팝이 202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그 로스팅 레시피로는 210도에 배출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몇 도에 배출할지는 이제 저의 감이나 느낌으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볶으면은 지금 당장 먹는 것보다는 아마 한 달이나 2주 이상 있다 먹는 게 이 로스터 기준으로는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 로스터기는 가스에 단열풍 로스터예요. 208도고요. 일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색깔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1팝이 다 끝나기 전인 210도, 1도경에서 배출하겠습니다. 1팝이 조금 터지면서 배출되는 거고요. 색깔은 생각보다 빨리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당 성분이 많은데 약배전에도 이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가 원하는 수박 같은 향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피에 수박이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수박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수박과 비슷한 향분자가 이 커피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커피를 잘 추출해 먹으면 아무래도 그런 향미를 좀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커피 오늘은 잘 맛있게 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포장해서 배송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한번 맛보고 잘 볶았는지 한번 맛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